안녕하세요. CNI 소비자연구소 대표 조미입니다. 자, 오늘 금융소비자TV 역시 이서연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동차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최근에 좀 보험도 인터넷에서 가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자동차 보험도 인터넷에서 이렇게 쉽게 가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동차 보험 전반에 대해서 또 어떤 거 주의해야 되는지 또 최근에 좀 바뀐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자동차 보험 왜 가입해야 되는지 네. 좀 요약해서 네. 모르는 분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교통사고가 나면 나는 보험 들어있으니까 음. 괜찮아 보통 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렇죠. 근데 교통사고 나면 음. 자동차 보험에서 모든 걸 다 이렇게 해결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대인사고, 대인사고가 발생하면 네. 민사적 음. 그 책임도 발생하고요. 네. 형사적 책임도 발생하고, 네. 행정적 책임도 발생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 보험에서 이렇게 해주는 건 사실 이 민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처벌, 그러니까 네. 벌금 같은 거, 네. 그다음에 형사비금 같은 이런 음. 형사적 책임은 본인이 좀 지셔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네. 별도로 또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대인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적 책임을 진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닌 거죠? 네, 또 네. 꼭 그런 거 아닌데 사망을 했거나, 상대방이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중상해. 네. 중상해. 중상이라는 건 아주 무슨 영원히 네. 후유장애를 갖고 네, 네, 있을 살아가실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사고로.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이 반드시 지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 교통사고 났을 때 기준을 뭘로 사냐면 11대 중대법규 위반을 11대. 예전에는 10대였어요. 10대였는데 진짜. 네네. 하나가 뭐가 추가된 거죠? 하나가 요즘에 그 민식이법이 통과됐잖아요. 네. 그래서 스쿨존. 네, 스쿨존. 네. 스쿨존이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스쿨존에서의 속도가 지금 50으로 네네. 규정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네. 스쿨존에서의 어떤 속도 위반이나 어떤 사고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하겠다.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네. 과도하다 이런 논쟁이 조금 있긴 해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갑자기 태어나면 어떻게 음. 방어를 할 수가 없는데 그걸 무조건 교통사고 운전자한테 책임을 물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요즘 말로는 네. 스쿨존을 지나갈 때 차에서 내려서 차를 밀고 가라는 밀고 말이 가라. 자,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에서 네. 또 구체적으로 이제 커버해주는 이제 영역이 아까 네. 이제 모든 걸 다 해주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네, 네. 이제 어느 정도가 가능한 건지 하는 걸 좀 상식적으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네. 이제 자동차 보험 처음 가입하시는 분들은 네. 좀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했어요. 네. 기존에 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네. 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시면 우선 이제 그 책임보험, 그 의무보험하고 임의보험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책임보험은 이제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거. 근데 의무보험은 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거를 초과할 경우에 그 네. 임의보험에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임의보험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돼요. 네. 종합보험의 그 보장 내용을 보면 대인, 음. 그다음에 상대방의 어떤 신체 네. 그 하는 거, 대물, 대물. 네. 상대방이 자동차나 네. 건물이나 이런 것들, 네. 그다음에 자기 신체 사고. 자기 신체 사고라고 하기도 하고 요즘에 또 자동차 상해라고도 해요. 네. 그다음에 무보험차에 이제 사고 났을 때 무보험차 상해. 그러니까 상대 차가 보험에 안 들어 있는데 사고 난 경우 나는 그렇- 보험 들어 있지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경우. 그리고 자기의 차량, 자기 본인, 자차. 자기 차량 손해 네. 이렇게 네. 5가지를 좀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의무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1년마다 갱신을 해야 돼서 네. 이거 안 들은 경우들도 꽤 많더라고요. 의무보험에 가입을 안 한 경우. 네, 이게 이제 네. 1년마다 계속 갱신이니까 끝나고 다시 가입하셔야 되는데 날짜를 이렇게 착각하시거나 네.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가셨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렇게 날짜를 좀 놓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네. 그럴 때는 사실 이게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음. 차를 몰고 갔다가 사고 났는데 보험이 안 들어있으면 사실 본인의 생명이나 본인의 재산은 그렇다 치고 타인의 네. 그 생명이나 재산은 사실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보상을 안 해주기 때문에 네, 네. 의무보험을 미가입하신 분들 과태료를 매기고 있어요. 네, 네. 예, 그래서 음. 이제 과태료가 생각보다 음. 저는 조금 더 세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예, 지금 기준은요. 음. 그 의무보험 어떻게 미가입하면은 네. 최초 10일은 15,000원이 나오고요 과태료가. 너무 싸다. 너무 싸게 10일. 보네. 네. 그죠? 약간 싸죠. 네, 우리가 네. 이런 과태료들이 어떤 건 되게
너무 심하게 비싸고 네. 어떤 건 또 말도 안 되게 너무 싼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근데 자동차 보험 같은 거 사실 자동차. 이거는 타인의 그렇죠. 생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건 좀 또 세게 할 조금 필요가 있는 세게 거죠. 해야 사람들이 좀 정신을 차려서 더 음. 날짜를 안 놓치고 갱신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최초 10일 이내는 15,000원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네. 10일이 지나면 하루에 6,000원씩 네. 네. 부과를 해서 네. 최고 90만 원까지. 네. 아 이거는 이제 최고액은 좀 네. 높긴 높네요. 네네. 상한선은 90만 원까지인데 최초 10일에 15,000원 좀 싸죠. 네. 그러네. 네. 자, 자기 신체 사고하고 자동차 상해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그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기 신체라고 하는 건 본인이 다친 거, 네네. 자동차 상해는 내 자동차가 부셔진 거. 아니요. 아 아닌가? 네. 두 네. 개 다 본인의 신체를 이제 보상하는 네네. 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 신체 사고라는 거는 본인이나 가족들이 이제 다쳤을 때 자동차 보험에서 해주는 건데 네. 그 자기 신체 사고는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병원에 입원해도 그분의 상해 급수, 그 병원에서 아 이분은 상해 뭐 10급입니다, 5급입니다. 그 급수에 맞춰서 그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정한 그 지급액이 있어요. 네. 딱 그 금액만큼만 지급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치료비가 더 오버가 되더라도 그 나머지 수가 차액은 없네요. 자기가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후유장에 대한 거 이런 것들도 하나도 못 받고 오로지 그 부상 급수에 대한 정해진 딱 금액만 받고 끝나거든요. 예, 자기 신체 네, 자기 신체 사고를 이렇게 사고에 선택하시면 네. 보험 가입하실 때 네. 근데 자기 신체 사고가 아니라 자동차 상해를 딱 선택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 그 교통사고가 났을 때 네. 교통사고라는 후유증이 오래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실제 치료비, 아 본인이 다친 거에 대한 실제 치료비. 네, 본인이나 아. 가족들이 다친 실제 치료비. 네. 그다음에 일을 못 하잖아요. 네네. 거기에다 뭐 휴업 손해, 어. 그다음에 위자료, 네네. 뭐 이런 것들을 다 굉장히 폭넓게. 굉장히 폭넓게 어. 지급을 해줘요. 근데 제목은 자동차 상해 이러니까 아 차가 뭐 어쩌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죠. 안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선택을. 네. 그래서 아. 이제 보험에 인터넷으로 다이렉트 가입하시는 분들은 특히 젊은 분들을 잘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은 무조건 싼 걸로 하실 게 아니라 이거 네. 보상에 관련된 거니까 보험료 뭐 한 1, 2만 원 차이 나더라도 네네. 그 보장 범위가 훨씬 그러네요. 크고 실질적으로 보상이 되는 자동차 상해를 가입하시라고 네. 제가 조금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 음주나 무면허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는 이제 중대 과실에 들어가잖아요. 그쵸, 네. 이런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 건가요? 네, 네. 음주나 무면허 운전도 이제 보상을 해주는데요. 이제 대인 배상이나 대물 배상 부분에서 자기 부담금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다 해주는 건 아니고 네네. 그 대인 사고 시에는 300만 원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요. 대물 사고 시에는 100만 원을 본인이 네. 부담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무면허 운전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은 그 대물 보상 같은 경우는 그 자기 가입한 한도 내에서 다 보상을 해주거든요. 네. 근데 무면허 운전은 대물은 2천만 원까지밖에 보상을 안 해줘요. 네. 그래서 2천만 원을 넘는 만약에 피해액이 발생했다면 그것도 본인이 음. 따로 또 별도로 부담을 하셔야 돼요. 네. 그 일단 근데 사고가 나면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당황하게 되니까 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뭐 그때 이제 사고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하는 것 네. 좀 팁을 몇 가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네네. 일단 당황하지 마시고 경찰서나 네. 보험회사 등에 빨리 그 접수를 하시고요. 네. 신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 증거 확보가 중요해요. 네,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이 과실을 따지잖아요. 몇 프로의 과실이 있는지. 그래서 핸드폰 등으로 사진을 반드시 촬영 사진을 찍어놓고. 반드시 여러 네. 장 이렇게 좀 네. 찍어 놓으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해자가 계시면 이제 가해자의 어떤 이름이나 핸드폰 전화번호, 그렇죠. 그다음에 네.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 이런 거를 좀 알아두셔야 되고, 그다음 만약에 이제 목격자가 좀 있으면 왜 네, 과실 같은 거. 네. 과실 상기할 때 목격자의 또 이게 증언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목격자가 있으면 목격자의 어떤 그 이름과 주소도 좀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서로 쌍방과실이지 이게 어떻게 내가 잘못한 거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수시로 변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네, 그때는 녹음을 네. 핸드폰으로 요즘에 이제 다 녹음되니까 녹음을 대화 내용을 녹음을 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네. 자, 자동차 보험 이제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 네, 또 네. 어떤 거 주의해야 되는지 체크해봐야 되는지 네. 그걸 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고 끝내도록 하죠. 아, 네. 네. 자동차 보험 가입하실 때는 이제 그 운전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뭐 네, 네. 부부만 할 건지 네. 아니면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할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정하셔야 되고요. 네. 네, 운전자의 연령도 좀 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운전자 연령이 낮으면 낮을수록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운전자 연령도 좀 확인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보험 가입 기간하고 보험료를 일시에 낼지 네. 분할 납부할지 선택하게끔 돼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권하는 거는 일시에 1년
조치를 한꺼번에 내시는 걸 좀 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자기 차량 손해가 보험료가 제일 비싸요. 네, 네. 보통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시다 보면 담보 내용 중에서 그래서 자기 차량의 가격이 뭐 3천만 원인데 2,500만 원만 가입할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게 보험료는 약간 싸지는데 네. 비리 보상돼요. 네. 그러니까 사고가 나도 자기 차에 대해서 만약에 전손이 나서 3천만 원 차인데 3천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그거에 뭐 80%나 70% 그러니까 자기가 보험에 가입한 비율 그만큼밖에 보상 안 해주거든요. 네, 네. 예. 뭐 저기 그 수리하는 거나 이런 것들 모든 게 다 네, 네. 이 보험은 그래서 그 차값을 제대로 좀 가입하시는 게 조금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것도 좀 그 체크하셔서 좀 주의하시면 좋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고 났을 때 내가 얼마 미만은 보험 처리 안 해야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할증 기준금액 네.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하셔가지고 보험에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자동차 보험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새로 이제 자동차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네. 내용일 것 같아요. 기존에 네. 이제 계속적으로 해왔던 분들은 보험에 대해서 좀 경험도 있고 네. 뭐 크고 작은 사고들도 좀 한두 번씩 겪으면서 좀 더 알게 되는데 그렇죠. 이제 처음 가입하기 싫게 되는 분들은 좀 가입 항목이라든가 이런 거를 특히 이제 인터넷에서 가입하면서 네. 예, 좀 네. 실수를 해가지고 나중에 네. 괜히 엄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 오늘 내용을 좀 참고하셔서 잘 선택해서 가입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